감정평가사가 되지 안평가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 우리 직장 병행으로 합격하신 평가사님께 질문해 주신 게 있어서 질문에 대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직장 병행하며 공부 시간 확보 방법과 컨디션 관리 방법.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남들보다 수면 시간이 적었기 때문에 출근하기 전 그리고 퇴근하고 난 후 시간이 좀 여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공부 시간 확보를 한 것 같습니다. 컨디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하루를 좀 알차게 썼기 때문에 잠을 좀 밀도 있고 깊게 잘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평일 중에 컨디션이 확 안 좋아지거나 이런 건 딱히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론을 외워야 할지 이해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이론 같은 경우에는 외워야 될 부분이 있고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 나눠져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처음부터 모든 걸 외우려고 하진 마시고 전반적인 이해를 통해서 문제를 푸시다 보면 외워야 될 것들이 이렇게 가지가 쳐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시간의 물리적 부족함을 이겨낸 비법. 직장을 다니시면서 준비를 하면 전업 수험생들보다 상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부 범위를 자꾸 늘리려고 하지 마시고 최대한 중요한 것들을 가지치기 해가면서 좀 필요한 것들을 압축적으로 공부를 하는 게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의외로 전업을 10시간씩 하시는 분들은 그만큼 밀도 있게 공부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제한된 시간을 밀도 있게 쓰신다면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 이상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 궁금한 거. 네. 물리적으로 봤을 때 아까 이제 범위를 줄이라 그랬잖아요. 네. 근데 사실 물리적으로는 범위를 넓히는 것보다 줄이는 게 불리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 내가 좁은 범위를 가지고 승부를 봐야 되는데 네. 어떤 식으로 불리함을 극복하려고 하신 거예요? 범위를 줄인다고 불리해지진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정말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쟁점들조차도 제대로 챙겨가지 않는 수험생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것만 잘해도 해볼 만한 승부다, 해볼 만한 경쟁이다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도 법규 강의할 때 맨날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본적인 것만 세 과목 다 잘해도 네. 합격한다. 근데 생각보다 세 과목을 골고루 좀 기본적인 거 잘하시는 분들은 좀 적은 것 같다 라는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 안녕하세요. 우선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그러네요. 그 얘기를 안 했네. 축하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저도 직장 병행 수험생입니다. 무휴직을 고려 중인데 혹시 GS나 다른 수험생들과의 스터디를 활용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GS는 하셨고 네네. 다른 수험생과의 스터디는 안 하셨습니다. 여건상 인터넷 강의 위주로 공부를 해야 하고 스터디 참여가 어려울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기본적인 이론 강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인터넷으로 수강을 하는 게 훨씬 더 시간적으로 공부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론 강의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강의로 공부를 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고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실제 시험을 대비해서 답안을 쓰는 연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오프라인 참석을 하시는 걸 좀 권해드리나 그게 힘드시다면 사실 요즘 학원에서 온라인 첨삭도 굉장히 잘 돼 있기 때문에 집에서나 근처 스터디 카페에서 내가 실제 시험처럼 좀 이렇게 절제된 상황 속에서 풀 수 있다면 충분히 문제될 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 이론 공부 방법 두 문자 암기 또는 기본서 회독. 저는 무조건 기본서 회독이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근데 두 문자 암기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잘 못하거든요. 제가 잘 못해서 기본서 회독을 했기 때문에 본인에게 잘 맞는 방향으로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암기를 조금 편해하면 그냥 암기하시고 네네. 기본서 회독해서 이해하고 글 쓰는 게 편하면 그렇게 써라? 예, 맞습니다. 둘 다 무차별하다. 본인에게 잘 맞는 게 중요하다. 알겠습니다. 자, 이론 공부 방법, 길을 잃고 있어요. 사실 이런 질문 아까 했기 때문에 저희가 안 하는데 길을 잃고 있다고 또 이렇게 하시길래 이론 공부법 아주 짧게. 사실 이론이 제일 막연한 과목이거든요. 강의를 들으면 쉬운데 막상 문제를 풀려면 손이 안 나가는 과목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기출문제집을 좀 많이 회독을 해보시는 걸 권해드려요. 강사님들 별로도 다 답안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강사님의 답안을 잘 선택을 해서 그 우리가 배웠던 문제가 실제 기출에서는 어떻게 나오는지 그 문제를 어떻게 답안을 구성하는지 이런 대략적인 틀만 잡아도 이론 답안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 실무 문제 풀고 복귀하는 방법.
오답 노트 정리법. 문제를 풀고 복기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사실 문제를 열심히 풀었다면 내가 그냥 놓친 부분이 뭐고 뭘 틀렸구나, 단순히 계산을 틀렸거나 논점을 이탈했구나, 이런 것들은 바로바로 체크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문제 풀고 채점해보고 내가 놓친 것 때문에 한번 눈으로 읽기만 하고 넘겼고요. 오답 노트는 전혀 만들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평가사님은 기본적으로 양으로 승부를 보시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네네. 저도 이런 스타일이어서 아는데 오답 노트 만들 시간에 하나 더 풀어. 그쵸.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오답 노트를 또 잘 만드시는 분은 딱 그것만 어떻게 또 잘 공부하셔서 문제 두세 번 풀 필요 뭐 있냐. 네네. 이것만 내가 알면 되는데. 맞습니다. 하지만 성격상 스타일의 차이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체력 관리 전략. 저는 체력 관리 같은 경우에는 일단 늘 정해진 시간에 자고 일어나려는 걸 무조건 지켰고요. 밥도 잘 챙겨 먹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딱 맞게. 그래서 매일 같은 루틴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체력이 그에 맞게 좀 이렇게 밸런스가 맞춰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막 갑자기 어느 날 과음을 한다던가 갑자기 뭐 여행을 간다거나 좀 이렇게 변수들을 많이 안 만드시면 체력은 자연스럽게 좀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게 신체가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동일한 시간 했다라고 하니까 그런 거 없었어요? 평가사님은 자기 전에 유튜브 안 봤어요? 저요? 어. 봤죠. 봤는데 그렇게 오래 보진 않고 그냥 하루에 한 10분, 20분 정도 본 것 같아요. 회사에서 유튜브 많이 보고 회사에서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저는 거의 실시간 답변을 했거든요. 어떤 분이 어떤 질문을 올리시든 간에. 근데 저는 그 작업을 하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이제 가끔 보면 무슨 이런 질문을 하시지? 라는 질문이 올라오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제가 혼자 당연하게 생각을 했던 거지 왜 당연하게 생각했는지 근거가 없었던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곰곰이 혼자 되짚어보고 또 공개적인 몇백 명, 몇천 명이 보는 톡방이기 때문에 답변을 그냥 남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잘 정리해서 답안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제 스스로 좀 지식이 좀 채워가는 그런 것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말 톡방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많이 응원해 주셔가지고 솔직히 붙은 것 같아요. 거기서 얻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저는 궁금한 게 도대체 무슨 회사를 다녔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그런 거 없었어요? 뭐 맨날 앉아서 공부하다 보면 네네. 어느 순간 이제 소화도 안 되기 시작하고 네. 막 몸은 점점 막 망가져 가는 것 같고 네네. 그런 느낌 없었어요? 확실히 근데 이렇게 뱃살도 늘고 살도 많이 찌긴 했는데 대신 근데 막 먹을 걸로 스트레스를 안 풀려고 노력을 해서 평소보다 좀 이렇게 많이 먹진 않고 건강하게 먹으려고 좀 노력을 했습니다. 대단하다. 보통 스트레스 네. 받으면 일단 네. 매운 거, 짠 거, 밀가루.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걸 먹으면은 몸이 지치고 다음날 뭔가 텐션이 떨어지는 그 느낌이 너무 싫어서 저는 운동 안 해도 그냥 햇반에 닭가슴살 구워 먹거든요. 그러니까 자. 귀찮고 간단하게 먹고 싶어서. 자, 요 정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네, 대단하신 분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직장인 동기부여. 아까 뭐 좀 얘기해 주셨지만 네. 한 번 더 얘기해 주시죠. 직장인이라는 신분 자체가 좀 불리할 수도 있지만 직장인이기 때문에 무조건 불리하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 시험이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무과락만 넘겨도 해볼 만한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의지랑 그 밀도 있는 공부 습관만 가지신다면 웬만한 그 전업 수험생 분들보다도 더 좋은 효과나 퍼포먼스를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늘 응원하고 저는 지금도 계속 톡방에 남아 있잖아요.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도움이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카톡방에서 그 골뱅이 누르셔서 간평채구님 호출하시면은 답변을 주신다고 합니다. 자, 오늘 이제 준비된 질문 이렇게 답변을 남겨드렸고요. 여기 저희가 답변 안 드린 거는 앞에 내용과 좀 중복된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임의적으로 뺀 건 있으니 이 부분은 조금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평가사님. 네. 이제 합격수기를 찍었고, 자, 오늘 소감을 끝으로 오늘 합격수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일단 제 소감부터 할 테니까 생각하고 계세요. 평가사님 같은 경우는 저는 이렇게 합격수기 찍을 때 조곤조곤하게 말을 논리정연하게 이렇게 차분하게 하시는 분은 거의 역대급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정말 대단한 특징 같고 왠지 느낌이 이런 부분이 이제 이론 답안지 쓰시거나 아니면 이제 법규를 이제 좀 글처럼 쓰시는데 성격이 이러시다 보니까 아마 이론이나 법규도 이렇게 참 잘 정리해서 그냥 자기 생각을 쓰시더라도 조곤조곤 잘 쓰셨겠다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자기 생각을 조곤조곤 잘 얘기해 주셔서 합격수기 정말로 편하게 찍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간평최고님, 저희 카톡방에서 정말 많은 분들한테 도움을 주셔서 많은 분들이 이미 어워드에서 투표해서 1위로 선정되시기도 하셨고, 근데 그게 그냥 뭐 재미라기보다는 정말 고마워서, 이 답변을 해주신 게 고마워서 이렇게 그분들이 뽑아주신 거잖아요. 네. 사실 투표하는 거 되게 귀찮은 일인데.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제가 그분들을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면서 제 소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습격 수기를 찍게 될 줄은 예상은 못했는데 단톡방에 거주를 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께 저도 공부에 대해서 많은 조언도 얻고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예전보다는 좀 빈도가 줄 수 있겠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께서 그 톡방에서 서로 도움을 주시고 하시다 보면은 모두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모르는 사이잖아요. 익명 톡방이기도 한데 정말 진심으로 많은 분들께서 늘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셔가지고 이렇게 감사한 결과를 얻게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도움을 주고받는 좋은 카톡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이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저희 카톡방에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